또다시 일어난 100년의 황금전쟁. 녹슨 쇠, 비명, 생명들의 피가 대지에 스며들어 거대 용의 쇠약해진 살과 뼈로 흘러들었다. 흔들리는 바위층은 거대 용의 눈동자이다. 드로마스가 노역군과 식량으로 전락한 것을, 환수가 전쟁 병기가 된 것을 거대 용은 보았다. 봉화가 자신의 형제자매를 멸망시켰기에 거대 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은 건 분노에 찬 침묵, 그리고 부끄러운 기억뿐이었다. 오직 그 대지의 시련이 바로 지상 생명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기에. 종말의 경계에 이르자 거대 용은 이미 의지가 흩어지고 비늘이 부서졌다. 그때 그를 맞이한 건 꽃이 만발한 재창기가 아닌 타락한 지 오래인 흑검 한 자루였다. 우린 만난 적이 없지만 부디 불씨를 넘겨줘. 여명을 위해. 여명이라. 이 파멸의 꼭두각시가 바라는 것이 여명이라면 불을 쫓는 것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검은 물결의 고통과 동족의 희생은 예기치 못한 운명인가? 아니면 헛된 신음인가? 받아들일 수 없다. 휘어진 바위층은 성난 파도와 같았다. 하지만 그 검객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탄식했다. 이미 익숙하다는 듯이 말이다. 녹슨 관절이 하나씩 부서져 나갔다. 갈라진 껍질이 벗겨지고 황금색 피가 쏟아져 나왔다. 엠포리어스를 뒤덮은 지진은 사흘 밤낮 동안 이어졌다. 눈을 감지 않으려 저항하던 순간 거대 용은 문득 깨달았다. 소위 불을 쫓는 것은 자기 영민의 불쏘시개, 재난의 온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지의 귀결점이 전부 검은 검의 그림자에 침식된 것은 아니었다. 특별했던 그 윤회에서 뜨거운 태양은 화면을 불태우며 꺼졌다. 거대 용이 막 대지에 가라앉으며 배반의 아픔을 곱씹고 있던 그때 긴 밤의 발소리가 들렸다. 내겐 조력자가 필요해. 세월을 지켜줘. 마지막까지. 긴 밤은 소매를 휘둘러 기억 물결로 거대 용을 씻어냈다. 그렇게 거대 용은 대지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별하늘이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3355만 337번째 영겁회귀. 반신 테라북스는 몰락을 가장하고 기억의 물결을 빌려 존재를 흐렸으며 대지의 불씨로 방주를 만들었다. 천년의 항쟁 속에서 황금피의 영웅들은 처참하게 죽어갔으나 거대 용은 이를 무시하며 떠도는 동족들을 조용히 모았다. 긴 밤의 거래는 단순했다. 세월이 대지의 고통을 지워 대지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인 채 단잠에 들고, 대지는 세월의 동맹이 되는 것이다. 오직 대지만이 세상의 끝까지 지킬 수 있었기에. 불을 쫓는 영웅들은 한때 거대 용을 경멸했었다. 적을 짓밟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멍청한 짐승 같으니라고! 불을 쫓는데 힘을 보태려 하지 않는 이중주제! 며칠 동안 머문 후 거대 용은 카이사르에게 작별을 고했다. 불을 쫓는 건 사람의 아이에게만 허락된 영광이네. 그대는 자유로운 짐승이니 애당초 그대를 가둘 생각은 없었다.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걸 금하는 법령은 곧 내려질 것이다.
훗날 불을 쫓는 여정을 한번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다. 하지만 거대 용은 창조주의 당부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카이사르의 왕도를 떠난 후 거대 용은 보이는 작은 동물들을 등에 업어 보호했지만 고기를 탐하는 도시국가에 포위돼 사냥당하고 말았다.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이 거대 용의 피부는 뚫지 못했지만 등 위에 있던 생명들은 비명을 지르며 추락했다. 어느 강인한 지원군이 나타나 이 비극을 종결시킬 때까지 그들은 거대 용을 위한 방패벽을 세우고 군대를 이끌어 그 도시국가를 짓밟았다. 산의 백성은 원래 싸움을 즐기지 않는데 그대는 누구인가? 군대를 이끄는 기사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내 이름은 산을 일군 자 지오크리스다. 모두가 알고 있듯 대지의 모든 창조물을 수호하는 것은 용기사의 신조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알고 있듯 용기사는 백전불패다. 산을 일군 자가 거대 용을 타면 침묵 속에서도 부수지 못할 것이 없었다. 인내는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아. 산을 일군 자는 그의 친구를 늘 이렇게 평가했고 거대 용은 낮은 울음소리로 답할 뿐이었다. 얼마 후 불을 쫓는 군대의 화살촉이 대지를 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용기사 전군이 출발했다. 오직 창조주를 호위하기 위해서였다. 행군 전날 밤 거대 용은 밀서를 받았다. 그대의 유일한 불을 쫓는 여정은 주인을 죽이고 살아남는 것이다. 사료에 따르면 이년의 전투 중 용기사는 테라복스의 배반으로 퇴각했고 산을 일군 자는 갑옷을 벗은 채 절벽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디지는 배반의 기억을 바위층에 새겼다. 긴 밤이 그것들을 읽을 때까지. 대지여, 세월이 그대의 배반의 고통을 지워줄 것이다. 기억 정령의 몸으로 위대한 산을 일군 자와 거대 용이 제외했다. 그는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건 분명 자네의 선택이 아니었겠지. 거대 용은 낮은 울음소리로 답할 뿐이었다. 거대 용은 전우와 함께 심연에서 1000년을 함께했다. 별들 사이에 창룡이 돌아와 운명의 파문이 일어날 때까지. 동족이군. 거대 용이 고개를 들어 푸른색 용의 후예를 주시했다. 그는 그 용의 몸이 수호의 맹세를 짊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산을 일군 자의 눈에는 결연함만이 있었다. 저건 불멸이야. 불멸은 거대 용의 성체를 치유할 수 있고 불멸은 생존의 말로를 인도할 수 있다. 세상의 끝에서 전우가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죽음을 앞둔 거대 용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소위 불멸은 영역이 아니라 효량이지. 오랜 세월이 흐르고 망망한 별 하늘을 바라보며 난 늘 생각하곤 했다. 불멸의 의미란 대체 무엇일까? 테라복스가 맡긴 수많은 생명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용광로처럼 지금도 내 가슴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 난 그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찾아주고 마음속에서 그들과 소통해 보려고도 해봤다. 하지만 생명들의 존재는 더 이상 떼어낼 수 없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내 혈통의 일부였던 것처럼. 할 수 없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털어놓은 후 열차 칸에서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혹시 작은 키메라로 변하고 우리 품에 쏙 안겨서 애교 부리진 않을까? 마치 세븐스의 당돌한 상상이었다. 물범일 수도 있지. 환수라도 상관없네. 난 그 생물을 꼭 한번 보고 싶었거든. 히메코 씨와 웰트 씨가 위로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더라도 다낭은 다낭이야. 흔치 않은 감성적인 말인데? 근데 만약 드로마스가 된다면 꼭 너한테 적토를 먹이게 해줘. 꿈도 꾸지 마. 나는 이런 꿈을 꾸곤 했다. 수많은 생명이 나를 따라 도망치고 우리의 뒤로 검은 홍수가 하늘을 가리며 마치 모든 생명을 삼키려는 듯했다. 위기의 순간 생명들이 용의 형상을 한 다리를 만들고 난 그들을 이끌며 힘겹게 별 하늘로 나아간다. 거대한 행렬의 끝자락, 거대 용 한 마리가 걸음을 멈춘 채 우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다. 대지의 아이는 결국 자신의 길을 걸어갈지 이 다리가 되어주어 고맙네. 꿈에서 깬 순간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불멸이 가져온 건 어쩌면 육체의 재건도 혈통의 융합도 아닐지 모른다. 어느 날 아카이브를 뒤져보다 우주 생물이 업데이트된 것을 발견했다. 바다로 뒤덮인 한 행성에서 부딪히기를 좋아하는 물범이 태어났다. 황량한 사막에서 진화를 통해 적토를 개걸스럽게 먹는 짐승무리가 생겨났다. 수많은 익숙한 모습이 은하 생태계 속에서 활동했지만 엠포리오스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그들의 새로운 삶이자 생명의 출구였다. 어쩌면 테라복스가 바랐던 대로 내가 정말 생명을 떠받치는 다리가 된 걸까? 그는 한때 산의 백성들의 진지를 짓밟고 지오리오스의 가슴을 찢었으며 불씨를 삼켰다가 다시 결연히 넘겨주었다. 창조물은 언제나 창조주를 배반한다. 문명의 시작에서 목도한 것처럼. 연약한 생명은 칠흑의 파도를 배반하고 육지에 오르고 높은 나무를 타더니 마침내 보금자리를 배반하고 별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가슴속의 용광로는 지금도 요동치고 있다. 열기가 흐르는 틈에서 나는 가끔 멍하니 은하의 균열 속 거대한 그림자를 엿본다. 그것은 불멸이란 이름의 한 마리 거대 용이다.